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 올랐던 걸까요? 그리고 너무 기대를 했던 것일까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됩니다. 하루 폭등, 또 오늘은 또 쉬어가고 내일은 다시 또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하루는 휴전했다고 와 했는데 오늘은 뭐 휴전이라고 해도 뭐 별거 없구만, 이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일제히 좀 조정이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았고 지수 자체도 그러했는데요. 흐름 이제 쫓아가 보면서 그 안에 또 중심 딱 잡고 있는 쪽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5,778로 장을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까지는 밀리진 않았었죠. 조금 더 흐름 볼까요? 조금 그래도 전날 막 7% 가까이 올랐었죠? 어제. 그거 비해서는 우와 잘 버티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낙폭 키웠어요. 1.61%의 하락으로 5,778에서 코스피는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뭐 마찬가지 그림이었습니다. 1.27%의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은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순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정도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섹터 그리고 좀 움직임이 있었던 테마들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장 밀리는 가운데서 좀 버텨냅니다. 시장 조금만 받쳐줬으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참 그래요. 아쉬워요. 그래도 배터리 셀 3, 4 놓고 보면 그럼 괜찮죠? 뭐 시장 되게 좋았지 않았나? 요것만 보면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 가까이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도, SDI도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도 계속 받아가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줍니다. ESS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요.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적자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다. 시장은 늘 이런 뉴스에 목말라 있으니까요. 네, 흐름 좋았습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장기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관련이 있다 싶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자, 이어서 재건주들 볼까요? 어제도 재건주들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서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눴던 기억인데요. 일단 관련주들로 이런 종목들이 해당된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어제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GS건설도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했던 것이 전쟁건설 로봇도 여전히 괜찮고 코른글로벌도 괜찮았었던 기억입니다. 어제 얘기 나왔었던 또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삼성 E&A 저희 포트에 또 들어와 있잖아요. 흐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땠을까요? 볼게요. 물론 모든 종목들의 상승이 폭발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났던 건 아니에요. 대형 건설주들은 분명 조정이 나온 종목들도 상당 부분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히림이 13% 넘는 상승이었고요. 두산밥켓이 그래도 시장 대비 나았다. 이 정도로만 보여졌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주들 볼까요? 이제 날씨가 이번 주가 지나면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제 나들이를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여성분들 이제 예쁘게 단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수요도 분명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을 해외에서 많이 사가고 있는 것이 또 화장품 섹터에는 아주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찍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 흐름이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나 또 볼까요? 보겠습니다.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았고요. 제닉, 전통적인 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VT도 괜찮았고요. APR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줄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36만 5,500원 마감이었습니다. 달바글로벌도 흐름 오랜만에 또 괜찮았고요. 자, 이어서 바이오 섹터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된 종목이 많아서 삼천당 제약만 놓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논란은 분분합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주가는 이렇게 최근에 123만 3천 원 찍었던 것이 이렇게 장대 음봉을 계속
그리고 어제부터 뭔가 스물스물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3.9%의 반등 주면서 그래도 5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50만 4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흐름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도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이달의 위원 김도형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시장의 분석을 갖고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2주간의 휴전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우와 했다가 오늘은 다시 싸늘하게 조금 식어버리는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11일입니다. 이달의 위원님,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이제 이뤄진다는 그런 이벤트가 또 이제 있는 그런 주간을 보내는데요.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 좀 답 안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풀어주시겠어요, 위원님? 네, 전일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또 같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사실 어제 우리가 이게 개장 중에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반등을 상승을 해줬고요. 또 글로벌 증시 상승의 신호탄을 아시아 증시가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부 또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종전 협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이 되죠. 이러한 부분은 아마 토요일 날 진행이 되지만 종전으로 가는 길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또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잡음은 이제 종전을 향한 이러한 잡음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53년 7월 27일이죠.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순간까지 38선 부근에서 굉장히 고지전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전으로 가는 이러한 이란과 또 미국의 경우 우리가 과거에 6.25 전쟁 때 그때 뭐 휴전을 하고 지금 70년 넘게 휴전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종전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있고 종전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주가 지수는 거의 바닥에 다다랐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근접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날 여의도 클래스를 시청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매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아마 계좌를 지켜내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변동성이 발생될 때마다 주도 섹터군,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을 두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SNS텍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죠. 동사는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이러한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TSMC와 같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삼성전자에서 품질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파운드리양 DUV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가 동사에 66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동사의 지분 8%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차트 보시면요. 동사는 그 작년 8월에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더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린 그런 종목이고 올해 2월에도 다시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그러한 모습,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보신다라면 심택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심택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나 정보통신기기용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메모리 보드용 PCB라든가 또 반도체 패키지판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향 매출이 50%가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기판 기술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또 개발해온 그러한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9월에도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관심주로 드리면서 100%가 넘는 또 수익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지만 동종목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소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루빈의 그래픽 디램인 이러한 GDDR7이 탑재되면서 굉장히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두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종목 이야기들 있죠.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탄탄한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SNS텍, 심텍 챙겨두고 김도영 위원님의 시각도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뭐 극심한데 이 변동성 극심한 것도 이제 한 달 넘게 계속 이러다 보니까 내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바라보는데 중심 잡기는 여전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상승 시기에서는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내게 안 올라가고 남들이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배 아프고 오히려 그 포모 현상이 더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준비 중이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오늘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그를 통한 차익 실현 매물 오히려 소화를 잘 시킨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란발 전쟁이죠. 전쟁과 질병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도 항상 마무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유가에 대한 급등 그를 통해서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포지션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 변화된 시장에 맞는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그런 산업에 대한 조금 집중도 이게 높아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AI 산업이죠. 삼성전자가 57조 2천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릴게요. 수익이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 수익과 성장이 비례하진 않지만 수익이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 성장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까지 뒷받침이 돼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산업 재편에 대한 구조가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한마디로 투자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게 이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적이 좋아도 잘 안 오르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성장성과 실적 그리고 이 안에서 수익까지 더해지는 이 삼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의 빅 트렌드, 메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인 산업 안에서에 대한 그 포인트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가 가장 중요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뒤를 따라갈 종목들이죠.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 그리고 스페이스 X의
우주항공.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은 반도체와 궤를 같이 하면서 2027년을 넘어 한 9년, 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 포인트를 지금 내재하고 확대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의 흔들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자, 종목 딱 두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안내드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제가 4월 초에 럭키세븐 출발 성공 투자에서 안내를 좀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20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지금 전 고점을 돌파. 지금 현재는 전일자 갭 상승을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저희는 추가적인 상승력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겠죠. 내년 글로벌 영업이익 금액으로 1위 기업 달성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SK 하이닉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에 대한 변동성,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요. 네, 이제 하이닉스는 실적을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도 너무나 이제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모아가자라는 거 여전한 상황입니다.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로 넘어갈 거고요. 이제 보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요 이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 한번 챙겨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인사이트 이달의 비어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부는 모래바람. 모래바람. 요 얘기 나오면 중동 재건이네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재건. 최근에 중동 재건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극적으로 이란과의 휴전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중동 재건주들 전일도 금일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은 원전 관련 이슈까지 더해진 대우건설이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과거에 우크라 재건주로 움직였던 히림이나 이런 종목들이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일은 또 여러분들 철강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줬고 금강철강이나 부국천강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죠. 사실 이란 전쟁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에 타격을 주었죠. 하지만 특히 건설사들의 경우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사가 중단되면서 인력들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발주 또한 무기한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휴전의 협의로 인해서 협의를 하면서 이 모든 리스크가 투자자들에게는 다시 기회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제부터 전쟁으로 멈추었던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이런 나라들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산유국들은 그동안 미루어 왔던 그러한 현대화에 다시 돈을 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어느 정도 노이즈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련주들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중동 재건에 대한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때 계속해서 이쪽 중동 재건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바로 이어서 두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히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농사 같은 경우에 국내 건축업계 최초로 이란에 진출을 했다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선봉에 서서 가장 먼저 상한가에 안착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전일. 자, 동사는 건축 설계라든가 건설 사업 관리 중심의 서비스형 건설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공항이나 경기장 병원과 같은 이러한 고난이도 공공 건축 설계에 대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란과 맞물려서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장주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산 세보틱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종목도 전일 상한가에 안착하고 금일 또 추가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동사는 산업기계나 특수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건설이나 뭐 채굴, 조선, 전기공사 쪽에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국내 유압 브레이커 1위고요. 또 글로벌 6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두바이를 중심으로 또 중동에 22개 대리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재건이 현실화된다라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고 금일 추가 상승이 나와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대장주들 히림하고 수산 세보틱스가 가장 먼저 전일 중동 재건 대장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재건주로 이름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이달의 위원님의 픽, 히림과 수산세보틱스가 대장이다. 요거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재건 섹터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판도형 위원, 김도영 위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힌트가 나올까요? 막힌 혈이 뚫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이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는 화요일 방송에서 반도체 혈관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산업이 있죠. 테마가 있죠. 바로 기판입니다. 반도체 기판 쪽의 쇼티지, 그를 통해서 천정이 뚫고 올라가는, 막힌 열이 뚫려버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기판이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TLB 등등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심텍이가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고요. 삼성전기도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고요. TLB도 신고가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구간. 대덕전자도 신고가 돌파. 사실 묵직한 종목이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내 계좌가 웅장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 이게 바로 정석적인 투자에 대한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판 쇼티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기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도,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 FPGA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리드 타임, 내가 주문을 넣고 나서 이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인데, 기판은 원래 짧았어요. 원래 한 3주에서 6주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주문을 넣게 되면 6개월 뒤에 물건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그만큼 공장이 풀 가동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물량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것이냐? 바로 AI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공장에 대한 가동률은 100%가 넘어가고 있는, 풀가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글로벌적으로 PCB 기판의 최강자가 지금 대만이거든요. 대만은 증설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대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판 업체들의 매출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환율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텍입니다. 자, 오늘 심텍이 7만 원, 장중 7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일자 강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의 움직임까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텍을 제가 작년 9월 3일 정도인가 안내를 드리면서 그때 구간부터 지금까지 한 220% 정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을 해서 이제 신고가 돌파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캠2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비틀림 현상을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를 통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이 나타났는데, 사실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항상 조금 실망감을 좀 줬던 그런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2026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기판 산업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기판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기, 대덕전자, TLB, 심텍 모두 다 같이
천정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 투더문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심택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또 한 번 강조가 되는 거 보니 아주 지금 눈여겨보시는 모양입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깊은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래스니 인사이트 마무리 짓고요. 그동안 두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관심 종목들 있죠? 추적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종목 하나씩 볼 거고요. 이달의 위원님의 포트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코위버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목표가를 한번 상향 조정시켜 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장중에 10,000원, 11,000원도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위원님, 다음은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송에서 관심주로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네. 68%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는 광존송 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광존송 장비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KT가 동사를 양자보안 파트너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본다라면 또 상당히 또 성장성을 함께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바를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일 또 통신장비 테마에서 코이버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또 금일 또 추가 상승까지 나와주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상향해드린 목표가 8,500원을 가뿐하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자, 오늘 금일 또 음봉으로 밀어내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르게 또 상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또 9,000원 이탈한다면 조금 더 조정폭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승 시의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까지 상향을 해드릴 테니까 통신장비 테마 선봉에 서 있는 코이버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달의 위원님의 매 눈 꼼짝 마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죠. 정말 타이밍하며 어쩜 이렇게 슈팅에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죠. 다음 종목 갑니다. 이 종목은 이달의 달달한 10분 코너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넥스틸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누적 상승세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오늘 17,000원도 뚫어버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도 아주 강했어요. 위원님 살펴주세요. 네, 중동 재건 기대감으로 금일 또 철강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또 동사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종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금일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일 장중에 23%까지 상승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또 철강 관련주로 선봉에 서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김도영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부터 볼게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삼성전기를 처음으로 이제 포트에 담을 무렵에, 이게 가면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또 어리석게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위원님, 이 종목도 지금 목표가 이제 넘었어요. 또 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대형주,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자금에 대한 규모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기 하나만으로도 100%가 넘는 수익이에요. 차트 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우리 2026년 첫 번째 종목이죠. 그를 통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줬는데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전일이죠. 50만 원 돌파 이후에 오늘 조금 정말 살짝 눌려준 그런 모습. 저는 오히려 좀 눌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눌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눌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60만 원으로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폭 상향입니다. 대폭 상향이요. 예, 60만 원으로 삼성전기 올려둡니다. 보유하신 분들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도 하이닉스 뭐 여전히 관심권에 넣어두셔라라는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이것도 눌릴 때 두려워하지 말까요? 네,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40조가 넘냐, 45조가 넘냐, 50조가 넘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올해 가장 낮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100만 원 미만에서 또 한 번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표가 160만 원 유지하면서 탑픽 당연히 달려나가야 되겠죠. 하이닉스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워낙에 종목을 잘 보시는 두 분의 아이디어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이다래 위원님 하나 주세요. 네, 화성밸브입니다. 국내 밸브 점유율 1위 기업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란 국영가스공사 공식 벤더로 등록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또 중동 재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란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금일도 장기 입형을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목표가를 드리자면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 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의 등장입니다. 화성밸브 눈여겨볼 거고요. 김도영 위원님의 종목도 궁금한데요. 위원님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합니다. 저도 1등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삼성전자. 이 타이밍이에요? 네. 또 한 번 갑니까? 또 한 번 가셔야죠. 글로벌 1위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장이 흔들린다? 그럼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다라고 본다면 글로벌 1위에 대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전고점 돌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20만 원 미만에서 사면 정말 좋겠지만 극초반 가격에서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37만 원 안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가격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자, 잠시 이제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오늘은 이다래 위원께서 준비 또 단단히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어떤 이야기로 풀어나가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저를 테마의 여왕, 주도주의 여왕, 혹은 뭐 VI의 여왕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붙여서 불러주고 계신데 네. 사실 통신장비 테마도 제가 작년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26년에는 통신장비 테마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통신장비 테마 어떻습니까? 시장의 주도 테마로 굉장히 강력하게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통신장비 테마가 쉬어갈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주도 테마, 주도주 공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다래 위원, 김도영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옵니다. 저희 이 시간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주인공 매매 기법을 통해서 또 돈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 궁금한데요. 박찬웅 위원과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장 읽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어렵죠. 요즘입니다. 네, 매일매일을 거듭할수록 더더더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위원님 예, 오늘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돈이 보인다. 돈 보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인공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읽으셔야죠. 전날 중요한 변곡점에서 시장이 급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을 했죠. 하지만 휴전 합의를 했긴 했지만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 거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쪽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어제 2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약 1조 원어치를 또 순매도해서 던졌습니다. 자, 휴전 첫날에 이스라엘이 먼저 친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을 했고요. 여기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 봉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안정한 지금 평화 상태가 이어졌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다시 한번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방을 기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으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과 11일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드에서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이 파키스탄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유가가 급락을 했죠. 유가 급락을 하면서 증시가 일시적인 안도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제 국내 증시는 바로 반응하면서 재건주들, 특히 재건 쪽에서 재건 건설주들 급등 나왔고요. 또 재건 쪽에서 건설기계 업종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 기반인 AI 반도체주들이 안도랠리가 있으면서 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AI 반도체 칩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또 순환매 차원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재봉쇄를 한다고 하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또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도 상승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방산주들이 향후에도 실적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들 급등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또 조정 나올 때 관심을 가지면서 실적주로 변하는지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성공을 한다. 네. 자,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성공하면은 재건주, 건설 플랜트 관련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아무거나 저는 테마주보다는 그동안 뭐 중동 지역, 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쪽에 수주 경험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현대건설, DL, ENC 그리고 GS건설 이런 종목은 기본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업종도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HD 건설기계는 HD 인프라코어 합병 이슈로 인해서 시너지가 기대되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거기에 두산바켓, 거기에 또 진성, TEC 같이 캐터필러 납품하는 그런 협력사들, 거기에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주에서 대표적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대주주들의 상속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부각을 받고요. 또 내년에 영업이익 488조
기대가 되면서 올해 역사적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고 또 SK 하이닉스는 또 레벨업 이슈가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D램의 슈퍼사이클은 저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HBM4 수주하면서 실적도 퀀텀 점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아마존, MS 등등 이런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그런데 이란 전쟁 같은 악재만 없다면 저는 이런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네, 올해도 좋지만 내년까지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단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추적하면서 우상향하는 걸 끝까지 좀 보시고 신고가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가 불발될 때 그러면 최악이죠. 물론 그때는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겠지만 저는 일단 미국과 이란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보다는 좀 불안정한 합의다 이렇다면은 방산주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방산주를. 자,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하고 호르무즈 완전 봉쇄의 가능성도 계속 체크하시면서 일단 중동 국가들은 앞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할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 이번에 지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천궁2가 계속해서 발주를 하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일단 드론 공격이 많기 때문에 한화 디펜스의 비오나 비격 이런 것들도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전반적으로 꼭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여기에 한국항공우주가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방사는 일단 수출이 폴란드, 호주 수출 기반이 있고요.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종목을 손절하거나 종목을 매도할 때 그때 꼭 보셔야 될 게 모멘텀이 있냐 없냐인데 방산주들은 만약에 이란 전쟁이 소강 상태에 되더라도 실적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상승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조정 때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일단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천궁2 이슈가 있는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디펜스 이슈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이거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제가 공개방송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주인공 매매기법인데요. 일명 화살표 주인공 매매기법입니다. 지금 시장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죠. 자, 주도주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I 반도체 또는 방산주, 재건주 네, 계속 순환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때는 명확한 매매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핵심 축은 장대 양봉인데요. 그럼 어떤 장대 양봉이냐? 일단 10% 정도의 상승을 해야 됩니다. 10% 정도의 상승 캔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가 작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보다 대규모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양은 어떠냐? 네, 거래량이 플랫하게 있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여기에 화살표 신호가 있으면은 일석이조죠. 네, 그래서 화살표 신호가 있는 장대 양봉. 자, 그러면 장대 양봉 중에서 어디를 타점을 잡아야 되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위에 있는 장대 양봉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LB인데요. TLB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해 드렸고요. 자, 메모리 업황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 메모리 업황이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받쳐지는 메모리 모듈 기판이 필요하죠. 자, 요즘에 메모리 기판 쪽 공급 부족 사태, 쇼티지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LB는 메모리 기판 쪽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AI 서버향 기판의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올해 실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이렇게 톡톡 나오는데요. 이 장대 양봉 중에서 화살표 신호를 보시죠. 자, 구름대 있고 화살표 신호 나오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랬죠? 자, 시가 부근 밑줄 쫙 정확히 지지하면서 30% 급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도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요. 8만 원을 안착을 한다면 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LIG 넥스원 청궁2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만들자마자 나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이미 20조를 돌파했고요. 추가 상승 모멘텀은 역시 실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납품 끝나면은 또 사우디에서 또 지금 청궁2를 달라고 난립니다. 그러면은 올해 수주 잔고가 20조를 추가적으로 더 돌파하면서 퀀텀 점프가 또 되겠죠. 실적이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름대 위에 화살표 신호, 장대 양봉 나오죠. 자, 장대 양봉 나오면 종가에 밑줄 쫙 그어 놨습니다. 이 종가에 들어갔다,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40%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종가 부분, 시가 부분 밑줄 쫙 그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재돌파했죠. 그리고 최근에 말씀을 여기 종가에 들어가서 이 종가 부분, 요 종가 라인을 지지하는지 보시라고 했습니다. 종가 부분 들어갔다면 추가적으로 한 2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자, LNF인데요. 요거를 왜 다시 갖고 왔냐? 여러분, 저번 주에 주인공 매매 기법 LNF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LNF 하면은 ESS 관련주고 삼성 SDI의 LFP 양극재를 1조 6천억 그 납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종목을 보실 때 실적 모멘텀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저번 주에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 뒤로 또 15%에서 20%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매매 기법을 계속 저랑 공부하시면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기에서도 계속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AS인데요. 이 DLENC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10만 원 얘기했는데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수정하겠습니다. 11만 원으로 수정하는데요. 자, DLENC는 대표적인 중동 지역의 재건주입니다. 이 DLENC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란 누적 수주 1위 기업이고요. 해외 플랜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사업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SMR 원전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고요. 플랜트 쪽에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구름대 있고 화살표 신호 있죠? 화살표 신호 있고 두 번째 화살표 신호 있네요. 두 번째 화살표 신호 있으면 뭐라고 했죠? 네, 종가 부분 밑줄 쫙. 그 다음에 급등했습니다. 제가 이 줄을 딱 그어놨는데요. 87,500원 이 부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87,500원 여기 이탈하는지 체크하시고 목표가 11만 원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1월 달에 얘기했고 이미 목표가 7만 원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를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7만 원 찍고도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한 6만 7천 원 부분, 요 라인 부분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상향시켜서 9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종목인데요. 자, 마지막 관심주로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건주의 특히 건설주, 재건 쪽 건설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동 플랜트의 강자, 그리고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까지 시공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콕 집어드리고 관심주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박찬욱 의원님의 무료 방송이 이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LB, LIG 넥스원 적중이 됐고요. 그 다음 종목이 궁금하다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